뭐만 하면 극우, 걸핏하면 극우,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고성국 박사님께서 저와 생방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건강상의 문제로 잠시 혼절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의식을 되찾고 병원에서 이번에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지만, 한 사람의 방송 진행자가 그리고 수십 년 세월을 거쳐서 정치 평론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에 영향을 끼친 분이 생방 도중에 의식을 잃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일부 좌파 매체들은, 좌파 성향의 언론사들은 극우 유튜버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방송인과 시사평론가를 유튜버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것도 사실은 좌파들의 공작이에요. 요즘 세상에 유튜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재명도 유튜브 하잖아요. 그럼 이재명은 극자 유튜버입니까? 대한민국 정치에 수많은 영향을 끼치고 공중파 KBS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했다면 방송인이나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게 맞고요. 그 앞에 극우라는 어쨌거나 굉장히 폄하하는 의미를 담은 프레임은, 딱지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되죠. 극우는요, 학술적 용어예요. 인종차별하고 유럽에서 흑인들, 아시아인들 쫓아내라 하면서 폭력적으로 테러하는 KKK 같은 그런 범죄 집단을 극우라고 불러요. 그런데 보수 우파 집회에서, 고성국 TV에서 그런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거나 폭력의 피읍이라도 들어가는 일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아주 평화적으로 집회가 유지되도록 애쓰는 분이 바로 고성국 박사님인데, 정작 폭력은 누가 행사하죠? 민노총이 집회 한번 했다 하면 경찰 때리고 경찰 헬멧 부수고, 그래도 경찰이 잡지도 못하고 그냥 나 몰라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민노총 앞에다가 그 잘난 좌파 언론들은 극자단체라는 프레임을 붙입니까? 씁니까? 폭력을 선동하고 뭐 총이라도 가져가서 맞아라 라고 말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에게 극자 정치인이라는 딱지를 붙입니까? 붙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와 헌법에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존중해달라고 하는 보수 성향의 방송인들과 평론가들에게는 극우 딱지를 붙여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사람이 쓰러지는 현장까지도 조롱과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기사화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언론 윤리 침해이고요. 고성국TV 제작진에서 논의해서 언중이 제소뿐만이 아니라 정정보도 요청 기본이고, 당연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가 너무 손쉽게 극우 거리는 걸 봐주고 그냥 용인해 주니까 이게 이제 당연한 일이 돼버렸어요. 봐주면 안 돼요. 만약 어느 언론이 제 이름 앞에 극우 정치인이라는 딱지를 붙인다면 저는 그 기자한테 억대의 민사소송을 걸 겁니다. 저는 우리 고성국TV 제작진도 의논해서 그 언론사를 고발하고 언중에 제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 고성국이라는 단어를 쓴 그 기자 개인한테 억대의 민사소송 거시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권유하고 싶어요. 기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개인한테 민사소송 거는 거. 니들이 뭔데 극우라는 표현을 쓰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럴수록 저 폭력을 선동하고 음모론을 퍼뜨리는 좌파 유튜버와 좌파 정치인들에게 극자 유튜버, 극자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을 우리가 역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그래, 나 극우다. 극우가 뭐 나쁜 거냐. 근데 이거 좌파들의 프레임 선전, 이 선동술에 말려가는 거예요. 제 개인 견해지만. 이런 용어가 일상화되고 당연화되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돼요. 이 용어를 거부하고 그렇게 부르지 마라. 우리는 자유우파다, 보수다. 우리가 민노총이나 좌파 세력보다, 극자들보다 훨씬 더 평화적이다. 법을 준수한다라는 걸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내야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 걸고 형사소송 걸어서. 왜 좌파들이 만든 프레임을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고성국 박사님의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딱지를 붙인 이 언론사들과 일부 기자들, 좌파 매체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다함으로써 고성국 TV가 극우 프레임과 전쟁하는 데 선봉에서는 그러한 방송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앞으로 10년, 20년 지금 우리 윤어게인 집회에 나오는 10대, 20대, 30대들이 극우라는 부당한 프레임 때문에 괴롭힘 당하지 않는 거예요. 고성국 박사님 방송 오래 하셨죠. 저도 나이가 젊지만 10년 동안 방송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모시면서 대한민국 여당의 최고위원도 했고 정치 짧고 굵게 할 만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 비 오는데 거리에 나와서 행진하는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저 죄 없고 순수한 청년들에게 극우 딱지를 붙이게끔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국 TV와 장해찬이 대신 싸우겠습니다. 이 함부로 극우 딱지를 붙이는 언론사와 기자들, 이 자리를 빌어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언론 중재뿐만이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기자 개인에게도 하겠다. 적어도 저는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이 극우 딱지, 극우 프레임을 우리가 그냥 고지고대로 당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네 번째 이슈 논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악의적 기사 때문에 어떤 악플들이 기사에 달리느냐. 고성국 박사님 쓰러졌다는 기사를 보고 그냥 그대로 사라져라. 속으로는 지도 알겠지. 천벌을 받은 게지. 돈 달라고 연기하는구만. 그냥 장례식장으로 직행해버리지. 후원금 노린 쇼 아니냐. 내란범들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딴 댓글들이 왜 달리나요? 언론사에서 극우 유튜버라는 댓글 헤드라인을 달고 이런 댓글들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런 인격 모독적 댓글들. 좌시하지 않고 형사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극우 유튜버라고 헤드라인을 단 이 좌파 언론사들과 기자들도 책임질 각오하십시오.